2023년 2월부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막 쫓겨나고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됐을 때 전후였어요. 아마 윤석열 정부가 3년이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준석, 김기현 3년 동안 당대표가 3번이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사실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하면, 근데 이제 지금은 야당이 됐잖아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대응에 나가도 쉽지 않을 판마당에. 안녕하세요, 곽기자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 2번째 영상인데 아무도 재미없는 영상이라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일단 계속 정치 이야기를 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 맞벌이이기도 하고 요즘 좀 익숙한 분야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주제는 장동혁 당대표 선출, 국민의힘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한 줄 평을 남겨보면 일단 보통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봐도 항상 그 기사 이렇게 있으면 첫 문단이 리드 문단, 뭐 야마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 리드 문단에 모든 핵심을 담는데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 이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이게 야당이 됐는데도 아직도 단일 대우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정당으로서의 희망이 있나? 요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오전에 열렸었는데 제가 그날 또 국회로 출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당대회 현장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날 국회 도서관에서 거기 현장에서 이렇게 전당대회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결국 김문수 후보가 낙선했죠? 장동혁 후보가 결국 신승을 거둔 거죠. 근데 이겼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한 50대 50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선출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주변에 기자분들이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분들 같이 있는 그쪽에 있었거든요. 장동혁 후보 선출 그 발표가 나고 나서 다들 표정이 약간 저는 뭐 사실 풀기자단도 아니고 그렇게 그 제도권 언론 소속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게 맞나? 약간 혼자 고개를 갸웃갸웃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주변 기자들 눈치를 살펴봤는데 대체로 절반은 무표정이고 절반은 약간 이게 말이 되냐? 약간 어이없다는 약간 헛웃음 짓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제 2023년도 2월부터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때가 아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쫓겨나고 대신에 김기현 대표가 막 당선이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김기현 대표 당선 전후로도 그때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있었고 일단 그런데 총선 전후로 김기현 대표도 결국 쫓겨났고 그렇게 해서 또 한동훈 대표가 또 당대표로 당선이 됐다가 또 뭐 비상계엄 전후로 사실상 쫓겨났죠. 근데 여하튼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양성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반탄파가 안 될 거라고는 짐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상계엄 전후로 국민의힘 행보에서 겨우겨우 탄핵안 찬성시켰던 것도 그랬고 1차 탄핵 표결안은 아예 그냥 불참했죠. 김문수 대 장동혁이 메인 에피타이저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장동혁 후보는 약간 그걸 넘어섰거든요. 탄핵이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뭐 김문수 대표도 약간 그런 결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을 갈 거다. 더구나 부정선거론을 이렇게 설파해왔던 전환길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고 김문수 후보도 되게 매운맛인데 근데 장동혁 대표는 매운맛을 넘어서서 장동혁 후보는 약간 매운 게 돌을 넘었다? 이렇게 그런 장동혁 후보가 결국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거고 너무 짠맛으로 너무 매운맛으로 갔기 때문에 돌을 넘은 매운맛으로 갔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 이렇게 포용을 해서 약간 뭐 국민의힘에 그럴 거 아닙니까? 약간 매운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그냥 매운 사람도 있을 거고 엄청 매운 사람도 있을 거고 돌을 넘게 매운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를 다 아우르려면 사실 대체로 약간 매운 사람, 그냥 매운 사람 이 정도가 당을 이끌어가는 데는 적정하죠. 너무 매운 사람이 있으면 돌을 넘게 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운 사람들이랑 약간 매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붙을까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국민의힘이
2023년 2월부터 제가 국민의힘을 지켜봐왔지만 이게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도 정통 보수 정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때야 민심이 이렇게 민주당 쪽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잘하면은 기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야당이 되면 스트라이커로서의 기회가 많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바라는 바고, 또 국익에도 부합하는 데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개개인의 의원들이나 당 차원에서도 좋은 건데, 장동혁 체제는 이게 약간 기자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이런 상황을 제일 잘 파악하고 싶으면 조중동 사설을 보면 됩니다. 조중동 사설에서 까고 있으면 진짜 보수가 맛이 갔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장동혁 당대표도 하여튼 보수 언론들이 약간 물음표 분위기거든요. 물론 뭐 보수 유튜브들에서는 지금 아주 극찬을 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은 엄청 매운맛, 그걸 넘어서 이게 도를 넘게 매운맛이기 때문에, 하여튼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보수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쨌거나 정치권을 지켜보는 입장으로선 이렇게 보수 진영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특히 국민의힘 약간 국민 상식을 벗어난 그런 행보들이 윤석열 정부 때는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걸 굳이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겠냐면은,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은 김건희 씨로 정정하겠습니다. 의혹들은 보수 정당에서도 조중동에서도 이거는 커버를 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결국 탄핵이 된 거고, 또 분명히 진보가 여당이 되면 삽질할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정책적으로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최근에 뭐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의 사례에서 봤듯이 진보라고 꼭 청렴하고 모두 국민의 상식을 대변해서 행동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잘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는 물론 계속 지켜봐야겠죠. 어쨌거나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경선 과정에선 도를 넘은 매운맛으로 쭉 가려고 했지만, 당대표가 된 입장에서 약간 순한 매운맛 내지는 매운맛 정도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을 하겠죠. 그렇다고 그게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간다, 접견을 간다, 이게 보수 정당의 가치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낙선할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김 후보가 됐어도 물론 강성 성향을 내보이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우르려고 했을 거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륜이 굉장히 빠삭하죠. 근데 장동혁 후보는 정말 물론 지켜보고 제 이런 예측이 틀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신 차려가지고 앞으로 김 후보님이랑 또 잘합시다. 전한길 씨도 물론 당원으로서 이렇게 의견 낼 수 있고 그렇게 뭘 활동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런 강성 지지층들은 약간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소수 야당인데 190석을 상대해야 되는 107석밖에 안 되는 야당인데 단일 대우를 구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당분간 지켜보시고, 장동혁 대표가 너무 이렇게 여당이랑 협치도 좀 하고 야당도 잘 아우르고 그러면서 제 이 영상이 약간 욕먹을 수 있도록 어디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사이에서 그런 비난은 안 되고요. 비난은 받기 힘들고요. 비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또 보수가 삽질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